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역과 시간의 문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종교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측면은 어떻게 정역에서는 이해하고 있나? 우리가 이제 뭐 정역이 종교적인 특성이 있나 없나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 정역에서는 종교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종교적인 측면이 근원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그 이론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정역과 시간이 어떤 관계이냐. 이 시간 이때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물리적인 시간 얘기는 물건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되어져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일 수 없는 그러한 그 시간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과학에서 얘기하는 시간관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서 흐르는 흐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정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중심 문제가 시간으로부터 출발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역은 사건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사건이 중심이고 주역은 물건이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심이라기보다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중심이라고 그러면 사건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주역이 물건을 추구하느냐 물건을 추구하는 거 아니죠. 물건의 근원인 성품의 세계 또는 도세계를 추구하는 건데 이게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방향이. 근데 정역에서는 어쨌다고요? 사건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사건의 근원.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화화옹이랬죠. 화옹 또는 화화옹 그랬잖아요. 그게 화옹이 전부 뭐라고 그랬죠? 그게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화옹이. 화옹이 사건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으로 화한다.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시간의 세계를 사실은 드러내는 거죠. 사건을 통해서 시간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정역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정역의 시간관을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역의 시간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한 현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과거에서 미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 흐르는 시간이 이게 이제 시간의 전부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역에서는 이와 더불어 뭘 얘기를 해요? 미래에서 과거를 향해서 흐르는 시간을 얘기해요. 이 시간은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시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성.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초월해 있죠. 시간과는 다른 세계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도시에서 얘기했던 중의 경계가 시간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무라고 표현되어진 시간성의 세계와 그 시간성의 세계는 작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적인 시간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과거 측면에서부터 미래 측면에서도 과거를 향해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유 측면은 어때요?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자가 둘이 아닌 관점을 중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했죠? 이러한 양자의 관계를 이제 도역생성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서 흐른다라면 역생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역으로부터 생해서 도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심으로 도역 생성을 이해하면 시간성은 반대로 도생역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생역성. 그래서 도역 생성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화홍이다, 화웅이다, 반고다, 화무상제다, 상제다 등등으로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성이 끊임없이 시간으로 화하고 그 시간으로 화하는 매 순간 화하는 시간은 다시 시간성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이제 생성이다. 양자가 다 생성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걸 이제 세 가지 도표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복귀팔계도와 문왕팔계도와 정역팔계도라는 그 세 가지 팔계도가 돼요. 그래서 삼역팔계도 세 가지가 서로 변화한 관계를 통해서 정역의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팔계도다. 그래서 삼역팔계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셋으로 표현하면은 삼역팔계도고 그거를 둘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하도와 낙서가 됩니다. 하도와 낙서. 그러니까 도역생성의 얘기는 하도와 낙서를 통해서 이제 얘기가 되기도 하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천지 1월 모의, 기위, 태음, 태양을 통해서도 이 도역생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근원적인 그 사유 구조가 바로 그 도역생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기 나를 중심으로 보면 성품의 세계가 본래 어쨌다고요? 성품의 세계가 매 순간 몸을 통해서 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몸은 어때요? 내 몸은 거꾸로 몸을 통해서 드러난 사유와 말과 행은 그게 결국은 뭘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성품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성과 명이 그래서 이걸 이제 생명현상이라고 그러죠. 육신이라기보다는 생명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성품이 매 순간순간 드러나는 생명현상은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사고다, 말이다, 행동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나타나도 나타남이 없다. 그러니까 어째야 돼요? 그걸 우리가 내가 했다, 내 생각이다, 내가 말이다, 내가 행동이다. 자꾸 그리고 거기에 시비, 선악을 자꾸 논해서 그걸 확대 재생산을 하니까 어때요?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는 생각.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물리적인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몸이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를 보낸 거예요? 이게 생명 현상 하나만 보니까 이게 자꾸 이 생명 현상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소멸이 되고 개체적인 측면이 없는데 성품 세계를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뭘 했다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리적인 생명이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부분일 때 어느 조더불어 함께하면 좋을 텐데 내가 개체적으로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시간관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얘기는 중후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죠. 중후 측면에서 보면은 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미래가 과거로 나타난 측면에서 영원하다 그러는 거고 현재는 미래 그 과거가 미래로 과거가 미래로 과거가 미래로 향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순간, 현재.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아닌 중후 관점에서 뭐 어때요? 매 순간이 바로 이 전체예요, 전체. 이 순간이 영원인 동시에 여기가 바로 온 우주 전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언제나 그 자리잖아요. 이게 따로 나눠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 이 점도 만나는 그 자리, 이 점도 만나는 그 자리, 이 점도 만나지. 그래서 이걸 영원한 현재라고 합니다. 현재란 그러니까 영원히 나타난 현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과거, 미래가 하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 시간으로서 미래는 사실 없기 때문에 미래 사건이나 물건을 미리 지금 즉 미래와 다른 현재의 관점에서 미리 말하는 그런 미래학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현재만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미래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과거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리적 시간 형태로 보면은 결국은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나밖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있어요? 기억과 기대, 희망으로 있잖아요. 근데 기대, 기억, 희망도 현재의 기억, 현재의 기대이고 현재의 희망입니다. 현재의 희망, 현재의 꿈. 현재를 벗어나서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현재라고 해서 현재를 중심으로 봐버리면 안 돼요. 과거, 미래가 배제가 된 현재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살이로 살아라는 얘기가 매 순간순간이 바로 영원임을 알고 그 순간순간을 올바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근심 걱정하는 게 과거 지나가 버린 것을 되돌려 가지고 기억을 해서 끄집어내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지금 미리 생각을 해서 그 걱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언하는 미래학이 없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선천과 후천의 그 말을 하면 굉장히 그 물리적인 시간에서 꼭 이해를 하니까 선천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인 후천이 이루어진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건 바로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 흐르는 시간만을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반대 방향에서 보면 어때요? 반대 방향에서 보면 어쨌다고요? 후천이 선천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후천이 선천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은 나쁜 것이고 후천은 좋다라는 선천은 그릇된 것이고 후천은 좋은 것이라는 분별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선천과 후천은 모두가 다 원천의 드러남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전생이니 내생이니 어떻게 얘기하는데 전생 내생이 다 뭐예요? 본성의 드러남입니다. 그러니까 전생과 내생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에서 보면은 윤회가 되잖아요. 윤회. 그죠? 그 시간의 흐름 틀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윤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로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전생과 내생은 본성이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윤회가 아니라 자유로움이에요. 삶의 자유로움. 자, 이게 차이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정예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예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그 형이의 현상의 측면, 즉 과학의 대상으로 하는 시간의 차원, 사건의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유의 세계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정역시라는 시입니다. 정역시라는 제목은 당연히 김일부 선생이 이제 제시를 해준 건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천지의 수는 수 1월이니 그랬죠. 천지의 수는 1부터 10까지의 수인데 1월을 수 놓는다가 아니라 1월을 셈한다는 얘기잖아요. 셈. 그러니까 이건 나눈다는 얘기예요. 1월이란 시간의 세계죠. 시간의 세계. 시간의 세계를
수를 통해서 구분한다, 나눈다 그 말입니다. 그 나누는 그러면 누가 나눠요? 성품의 세계의 자격입니다. 성품의 자격이. 자, 그러니까 현상의 세계는 1월이 부정이면 그랬죠. 시간이 바르지 않으면 여기 비역이라 했습니다. 여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때의 역은 이제 1월을 그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물리적인 시간의 세계고 물리적인 시간의 세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책령역자를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선생님이 정역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역이라는 것은 이 색깔이 똑같아서 안 드러나네요. 역은 뭐라고 그랬죠? 역은 바로 역이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니까 변화라는 것은 책력의 변화다라고 그래서 책력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 책자가 그 물리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돌기자인데 1년입니다. 1년. 우리가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의 단위가 1년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그 1년을 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긴 연월의 시가 중심이 되죠. 년 위에도 이제 단위가 있죠. 시 아래에도 더 단위가 쪼개지고요. 분, 각, 일, 시, 분각, 시일 그러잖아요. 분, 각. 팔각이 일시예요. 15분이 일각이고요. 15분이 일각이고 팔각이 일시입니다. 이렇게 자꾸 그러면 12시가 1일이고요. 이제 이게 서양과 다른 동양의 셈법이요. 시간을 세는 셈법입니다. 시간을 구분하는 나누는 셈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지수를 통해서 1월을 셈에서 나누는데 그 나눈 시간이 바르지 않으면 여기라는 게 여기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란 다른 게 아니고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을 생성하는 원리이다. 생성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창조 원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정역이라서 여기 이때는 이제 책령역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때 역은 여기 비역이라고 할 때 여기 올바른 역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이 책령역자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야죠. 그 책력이 정역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 바뀔 역과 책령역이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령역자에다 쓸 곳에 바뀔 역자를 썼죠. 그러니까 여기 정역이 돼야 돼. 정역이 돼야서 여기 올바로 될 수가 있으니 원역이 하상역 윤역고 여기도 똑같이 그랬죠. 이 책령역자로 바꿔버리면 원역이 어찌 항상 윤역을 쓰겠느냐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에 보면 원역이라는 책력이 있고 윤역이라는 책력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원역이 곧 체가 돼서 윤역을 작용을 시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역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윤역과 정역이 어떤 관계인가 원역이 어떤 관계인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역을 내어보면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역수를 역수를 밝힌 사람에 따라서 요지기, 여우기, 순우기, 일부이기 이렇게 표현하고 공자의 기입니다. 공자의 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수가 아까 총 4개입니다. 이게 윤역만 얘기를 했지만 윤역이 2개이고 공자의 기인 이게 360일은 정역이에요. 정역.
공자의기는 그래서 360일입니다. 이게 공자의기 360일은 어디서 밝혔느냐면 주역에서 밝힌 거죠. 공자의기. 그리고 윤역은 요에서 밝힌 거고요. 요에서 밝힌 거, 순이 밝힌 거. 이건 이제 서경에서 밝힌 거죠. 서경. 서경에서 밝힌 책입니다. 서경에서 밝힌 책을 보면 서경에서 밝힌 기수를 보면 이제 요는 366일이다 그랬고 순의기는 365와 4분도지 1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는 과거의 윤역이고 요는 현재의 윤역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일부가 밝힌 역은 원역인데 그 원역은 375도이다. 근데 15를 전공하면 그랬으니까 375도에서 15를 빼면 공자의기 360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360은 정역이고 여기에 본체인 자 이제 이 관계가 그럼 앞에서 정역시를 보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원역은 375도이니까 이 375도의 본체 수인 15를 바탕으로 해서 본체는 15이고 그 작용이 바로 36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15와 360의 관계를 통해서 역수 변화가 네 가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역의 내용을 흔히 이 구절을 정역시를 중심으로 현상의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물리적인 그 역수 변화를 통해서 그 정역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도표화 시켜놓은 거를 이제 사역 변화 원리라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도표를 이제 만들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력이 용칠력인데 360와 4분도지 1이고 자 이제 이 도표가 만들어지는 근거는 낙서예요. 낙서의 그 5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9, 8, 7, 6과 1, 2, 3, 4가 도역으로 순역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5를 중심으로 19, 28, 37, 46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낙서의 원리를 결합을 시켜서 도표를 만들어내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거 용구, 용팔, 용칠, 용육으로 이게 이제 정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율려라고 그러죠. 정령과 율려라고 그러는데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용일, 용이, 용삼, 용사로 변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기수를 출현을 할 때 기수를 수를 통해서 밝혀낼 때 특히 이제 구구법이라고 그래요. 구구법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9일은 9, 9일은 9, 9의 18 이렇게 해서 쭉 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걸 구구법이라고 합니다. 이 구구법에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복희 시대부터 이게 구구법이 활용이 되었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셈법은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이 9981, 9872하고 9763, 9654 이처럼 그 81, 72, 63, 54입니다. 이거 3이 잘못됐네요. 54예요. 6954하고 반대로 여기는 9119, 9218, 9327, 9436. 그래서 이게 생수는 점점 수가 증가하는 작용을 하고 성수는 수가 점점 줄어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수를 활용하는 이유는 구수가 바로 천지지수 가운데 1부터 10 가운데 구수가 가장 그 극한의 수라고 얘기하라고. 이게 10에서는 완성된 수로 합니다. 작용을 할 때, 그러니까 작용은 9876과 1, 2, 3, 3을 하는 거고요. 5와 10은 작용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구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추론을 해보면 수를 이렇게 그 셈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981, 8972 그 7963, 6954 그래서 역수가 사력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는데 처음에 원역은 9981역이다 그러거든요. 9981역은 사실은 375도 역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역수로 보내면 15 본체 도수가 15 본체 도수와 플러스 360의 정역인데 이게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체화용이 바뀌는 거죠. 체화용이 바뀌면서 360을 바탕으로 해서 9와 6으로 나눠져요. 구수와 15가 9와 6으로 나눠집니다. 6과 9로요. 그래서 구수는 윤려도수가 된다고 그랬죠. 구수는 윤려도수가 되고 육수는 정령도수가 되면서 그래서 구수가 바로 6도가 뭐예요? 360에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366일이 되고 다시 여기에서 9시간이 이게 줄어들면 365 4분도지 줄어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역은 본래 이제 그 375도 역인데 이 원역으로부터서 용팔역이 생기고 용칠역이 생기고 용륜역이 생긴다. 그래서 원역으로부터 윤역이 생하고 장에서 정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 변화 원리라 그래요.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선우천 시간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냐면 이렇게 규정을 해요. 이게 지금 윤역이거든요. 366이라고 365와 4분도지 1을 여기기 때문에 이걸 정역이라고 그래요. 정역. 360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역이고 이거는 정역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역의 시대를 선천이다 그러고 정역의 시대를 후천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선천이 이렇게 되면 선천이 후천으로 즉 윤역이 정역으로 변화하는 즉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하는 것만이 이 사역 변화 원리 속에 들어있다라고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새로운 시간인 후천이 시작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해요.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행력인 360과 4분도질에서 360으로 정역으로 바뀌는 변화, 즉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360 도수가 되면서 이게 지금 본체 도수인 구수와 육수와 구수가 서로 나눠져 있던 게 하나가 되잖아요. 15가 드러납니다. 15가 드러나.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지금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는 측면, 물리적인 생명으로부터 근원인 성을 찾아가는 측면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성이 명으로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는. 그게 바로 뭐예요? 윤역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즉 선천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원역으로부터 온 겁니다.
원역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원역에 의해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작용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게 이미 후천에서 선천으로 작용, 즉 원역에 의해서 선천으로 작용. 이건 후천의 선천으로 360도가 기준이 돼서 여기에 6도가 추가가 되는 후천에서 선천으로의 변화가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선천의 끝에서 후천으로의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면적으로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딱 연결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말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아버리면, 원이 돼버리면 하나라는 얘기예요. 선천과 후천이 둘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선천과 후천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동시에 변화하고, 이 선천과 후천의 근저에는 본체인 원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원역을 또 뭐라고 그랬죠? 원역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선천과 후천을 나누어서 하루 중에 낮과 밤도 선천과 후천이라고 그러고, 이처럼 선후철은 그런 개념으로 물리적인 현상의 측면만 이해를 해서 해버리면 본체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혁씨가 비록 물리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선천과 후천을 얘기하고 사역 변화를 얘기했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뭐가 들어있죠? 근원의 세계가 시공을 초월해 있는 원역의 세계가 전제가 돼 있습니다. 이 원역이 없으면은 윤역에서의 정역으로 변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직선적인 변화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선천에서 후천으로 어느 순간인가 딱 변하게 되면 어때요? 이 후천은 영원하다고 볼 수 있죠. 계속 후천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이게 선천으로 변화가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선천으로. 다시 윤역의 시대로 또 간다. 그러면 또 다시 그 양이 성하고 음이 약화되는 그런 관계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의 변화를, 선후천 변화를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선천의 시대에는 어쨌다고 그랬죠? 음이 그 약화되고 양이 극성하던 시대인데, 반대로 후천의 시대에는 음이 성해지고 양이 약화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때요? 이 선천과 후천을 그런 식으로 봐버리면 선천과 후천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근데 선천과 후천은 어쨌다고요? 원천으로 드러납니다. 원역의 드러납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을 막론하고 모두게 다 중도이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이다, 중. 원역이 바로 그 원역을 또 달리 말하면 역수로 보면 원역이지만 그 천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원천이라고 그럽니다. 원천이 변화를 해서 선천이 되고, 선천이 후천으로 변하고, 선천이 후천으로 변한다기는 다시 원천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이, 즉 후천이 선천으로 변화가 없었다면 선천이 후천으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역에도 보면은 기재는 어때요? 기재 이미 이루어졌다. 기재는 바로 이미 후천에서 선천으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재는 뭐예요? 기재가 후천에서 선천으로 변화라면 미재는 뭡니까?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예요. 그러니까 선천에서 후천의 변화가, 선천에서 후천의 변화와 후천에서 선천의 변화가 둘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재와 미재가 그렇잖아요. 기재. 쟤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건널죄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과거와 미래에서 본다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서 그러는 건 이게 미재잖아요. 미재. 아직 건너가지 않았다. 이 세계를 건너간다라고 보시고, 반대로 기재로 보면 어때요? 이미 저 세계에서 이 세계로 건너왔다는 얘기죠.
그럼 기적계가 63번째 계고 미적계가 64번째 계예요. 이게 지금 둘이 아님을 표현해요. 이렇게 보면. 이 전부 여러분들이 이제 주요구 64개를 이해를 할 때 64개의 괴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순여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순여권리. 순여권리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다 순여권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순이고 이렇게 보면 여기예요. 괴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항의 64개도는 순여권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그 순과 역이 둘이 아님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순과 역이 둘이 아닌 본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정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그 정역과 주역의 차이를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앞에서 볼까요? 도서지리는 후천이 선천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서이치 하도와 낙서는 후천이 선천이에요. 후천에서 선천으로 가는 방향이고, 천지조는 기재의 미제라고 그랬잖아요. 천지의 도는 기재에서 미제를 향해서 흐른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정역과 이거는 정역의 관점이고 이거는 주역의 관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으면서 사실은 이게 하나라는 얘기죠. 차이가 있으면서도 하나다. 자, 그러면 이제 차이가 있으면서도 하나라고 그럴 때 차이가 있는 건 이론 체계이고 하나인 건 어디죠? 성품 세계죠. 자, 이거 보세요. 요걸 지금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러분이 정역을 보면 나중에 보면 3호 작정 5원서 3호 작정 3원수, 9위 작정 5원수 얘기하고 있는 거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윤역 그 기수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기수를 구성하는 원리를 표현해요. 연월 일시를 어떻게 세우나. 예컨대 지금까지는 인월세수였다면 정역에서는 묘월세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월건역이니까. 인월을 1월로 하느냐 아니면 묘월을 1월로 하느냐. 이거 차이죠. 차이예요 이게. 연월일시를 어떻게 세우느냐, 월건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거잖아요. 월건이라고 그러죠. 360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이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냐, 월건이 언제냐, 연월일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삼원수란 얘기는 천지인 삼원수고, 자축인 삼원수고, 자축인 묘, 해 자축인 묘 하면 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묘월세수 이게 이제 차이예요. 이게 월건을 언제 세우느냐 그 방법이라니까.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역을 그 이해하려면요, 정역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거기서 입도시에서 표현한 게 그거예요. 중후세계의 관점이냐, 무의 관점, 즉 소위 말하는 시공을 초월했는 관점이냐, 시공 내적인 관점이냐, 이거 세 가지 관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헷갈립니다. 유세계는 시공 내적인 세계이고, 시공을 초월한 세계이고, 양자가 둘이 아닌 경계이고, 불의의 경계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걸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똑같은 수라도 그게 어떤 관점에서 표현이 되고, 간지도 수나 이런 것도 어떤 관점에서 표현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모르게 되면 그 정역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천지는 비일월이면 공각이요, 일월은 비지이면 허영이라 그랬죠. 천지와 일월을 가지고서 시간의 세계를 전개를 시키는데, 사실은 일월을 규정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일본하고 일본은 천전이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의 일부란 얘기는 천지와 일부가 둘이 아닌 경계요. 어떤 경계예요? 성품의 경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경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남, 나와 세계, 나와 자연이 둘인, 나와 천지가 둘인 육신의 경계에서 얘기하는 게 성품의 경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품의 경계를 통해서 성품의 경계가 뭐가 맞나요? 무리적인 천지, 무리적인 천지를 만나서 천지를 마디를 칩니다. 마디를 지어. 그럼으로써 시간의 세계가 전개가 돼요. 그거를 천지는 비이루리면 공각이요, 이루는 비치이면 허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전부 어디에 모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이 솔성의 문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역을 이제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아가야 있어서 중요한 관점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어디로 가요? 성품의 세계로 귀결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